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정책론 단원별 문제풀이 제2강 강의 시작합니다. 이 강은 1장의 후반부 문제가 되겠습니다. 14번에서 25번 문제까지 12문제입니다. 자, 14번 문제 들어갑니다. 19세 후반에 등장한 것이 있죠. 자선조직협회 COS와 인보관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COS라고 하는 것은 Charity Organization Society라고 해서 COS를 자선조직협회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인보관 운동은 SH라고 하는데 세틀먼트 하우스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바로 인보관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SH로 표시했습니다.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은인데 COS는 빈곤의 책임을 개인에게 쥐었고 인보관 운동은 사회 환경의 구조적인 문제로 책임을 지었죠. 따라서 민간의 구빈 활동을 강조했던 것은 바로 COS고 공공의 구빈 활동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던 곳은 바로 인보관 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공의 구빈 활동, 민간의 구빈 활동을 강조했다. 틀렸습니다. 여기 COS는 민간의 구빈 활동을 강조했던 것이고 인보관 운동은 공공의 구빈 활동을 강조했던 것이다. 이렇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COS는 개별 사회 사업, 인보관 운동은 집단 사회 사업에 대한 이론적인 기초가 됐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COS는 자선의 효율성과 그 다음에 인보관 운동은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빈곤 문제 해결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빈곤 문제 근원으로 본다면 COS는 개인적인 측면이고 인보관 운동은 환경적 측면이라고 말씀드렸죠. COS는 개인의 도덕적인 개혁을 강조했다면 인보관 운동은 사회 개혁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목적에 대한 설명인데요. 개인의 도덕적 개혁을 목적으로 했던 것이 COS고 그 다음에 사회 개혁을 목적으로 했던 것이 인보관 운동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14번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했다. 비교 문제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좀 이따가 다시 여기와 연관된 문제가 나오니까 그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COS와 인보관 운동을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실천론의 역사나 아니면 지역사회복지 역사에도 출제될 수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답은 1번입니다. 15번입니다. 다음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길버트법 하면 생각나는 게 원해구제를 생각내셔야 되겠죠. 당연한 이야기고요. 이것이 작업장 개선운동이라고 하죠. 작업장 개선운동이라고 합니다. 길버트법을요. 비참한 생활이 이루어졌던 작업장 테스트법, 이것을 개선하는 것이 바로 길버트법이었습니다. 스피렴랜드법은 임금의 부족분을 보충하기 때문에 임금 보조의 성격을 지녔습니다. 맞습니다. 엘리자베스 고빈법은 건강한 빈민, 건강하지 않은 빈민, 요보 아동으로 구분해서 처우했습니다. 건강한 빈민이 노동이 가능한 빈민이고 건강하지 못한 빈민이 노동이 불가능한 빈민이 되겠습니다. 자, 베브리지가 제안한 보고서는 국민의 최저한의 보장이었습니다. 이걸 내셔널 미니멈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토니 블레어는 제3의 길에서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보다는 소득 보장을 강조했다, 중시했다. 아닙니다. 제3의 길 나오면 뭐라고요?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라고 말씀드렸었죠. 답은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16번 문제 들어갑니다. COS와 인보관 운동의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COS와 인보관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영국 인보관의 경우 1889년에 세워진 헐하우스가 유명하다. 이 헐하우스는 노벨 평화상을 받은 제인 아담스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헐하우스는 미국입니다. 1889년 미국의 헐하우스. 그 다음에 2번 자선조직협회는 환경적인 요소를 사회 문제의 근원으로 보았다. 아닙니다. 인보관 운동이 되겠습니다. 인보관 운동이 환경적인 요소에서 사회 문제의 원인을 찾았고요. 자선조직협회는 3R, 레지던스 리서치 리폼 운동을 전개했다. 아닙니다. 인보관 운동입니다. 인보관 운동의 3R을 아셔야 됩니다. 4번 자선조직협회는 자활 가능한 빈민을 원조 대상으로 했고 그렇지 못한 빈민은 빈민을 위한 공공시설로 연계했습니다.
자활이 가능한 빈민을 우리가 가치 있는 빈민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렇지 못한 빈민을 가치 없는 빈민이라고 합니다. 이 COS가 바로 그렇게 가치 있는 빈민과 가치 없는 빈민을 나누어서 했습니다. 이게 바로 사회 진화론의 영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회 진화론의 영향을 받았던 것이 바로 COS니까요. 자선 조직의 표현은 빈민과 함께 거주, 레지던스입니다. 하면서 빈민을 위해 봉사했다. 자, 거주란 단어가 결정적 힌트가 됐죠. 인보관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옳은 것 찾아냈습니다. 옳은 것은 4번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16번 문제까지 해서 아까 14번 문제와 16번 문제를 합쳐서 여러분들이 정리한다면 COS와 인보관의 문제를 잘 풀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7번 들어갑니다. 자, 17번 문제는 사회보험 제도의 도입 역사입니다. 사회보험 제도에 연관된 역사인데요. 소설 중에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첫 번째, 미국 사회보장법이 나왔고요. 1935년 영국 국민보험법이 나왔습니다. 1911년 베리지 보고서 1942년 나왔고요.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 제도가 나와 있네요. 자, 해보겠습니다. 영국의 사회보장법에서 사회보험은 두 가지가 만들어집니다. 하나는 노령연금이고요. 실업보험을 도입하였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 실업보험과 노령연금, 미국의 사회보장법과 연관성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실업보험을 실업보상이라 하고 이 노령연금은 바로 연방정부에서 관여했다 그래서 연방노령연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영국의 국민보험법이 나왔는데요. 영국의 국민보험법은 제1부와 제2부로 나뉘는데 제1부가 바로 질병보험이고요. 제2부가 노령연금이 아니라 실업보험이었습니다. 실업보험이 바로 제2부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베리지 보고서는 사회보험 6대 원칙 중에 하나로 소득에 비례한 기여?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균일기여라고 했죠. 앞에서 풀었고요. 균일기여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은 독일에서 나왔는데요. 산재보험이 아니라 질병보험입니다. 질병보험이 바로 1883년이 되겠습니다. 산재와 연관된 노동자 재해보험은 1884년이 되고요. 자,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 제도는 알아놓으셔야 되겠죠. 질병보험, 독일의 질병보험이 세계 최초였습니다. 자, 그러면 기여가 나 옳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17번의 답을 해결하죠. 자, 17번의 답은 기억입니다.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자, 18번 문제는 다음 중 먼저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입니다. 순서 나열하는 건데요. 자, 여기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무슨 제도인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영세 교구들이 연합한 빈민공장 설립이 허용되고 원해구호가 조장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교구연합이란 말이 있죠. 교구연합 행정을 펼쳤고 그 다음에 원해구호, 결정적인 힌트죠. 원해구제의 길버트법이 되겠습니다. 길버트법입니다. 여러분, 이 길버트법의 길자를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빈민의 구제 수준이 끊어요. 자, 빈민의 구제, 그러면 이제 공공부조와 연관성이 있잖아요. 노동자의 임금 수준보다 낮아야 한다는 원칙이 뭡니까? 열등초우 원칙입니다. 열등초우 원칙을 제시했네요. 열등초우 원칙의 명문화, 열등초우 원칙의 명문화 이렇게 나오면 바로 당연히 개정구빈법이 됩니다. 개정구빈법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수당으로 끊어요.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보충해주는 제도가 제정되었다. 자,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보조해준 제도가 스피넴-랜드법이라 했습니다. 스피넴-랜드법이다. 자, 개자에 동그라미 치고 스자에 동그라미 쳐보면 게임 끝났습니다. 우리는 영국의 제도의 암기법을 알아요. 구정, 작업, 길스, 공개. 여기까지만 외우셔도 이 문제는 풀 수 있죠. 자, 여기에서 길, 그 다음에 스, 그 다음에 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1번이고 그 다음에 이게 2번이고 그 다음에 이게 3번이다. 이렇게 순서를 잡아낼 수 있습니다.
기역, 디귿, 니은이 답이네요.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정리가 되죠? 이것을 암기하시면 돼요. 연도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암기법을 가르쳐드리면 거기에 충실해 주시면 순서 나열하는 것도 찾을 수 있습니다. 구급인법, 정조법, 작업장 테스트법, 길버트법, 스핀앤랜드법, 공장법, 계정구빈법입니다. 자, 정리가 됐고요. 19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19번 문제는 독일의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의 문제입니다. 독일의 비스마르크 사회보험 내용에서 옳지 않은 것인데요. 우리 시험에 독일 역사가 나온 적이 있는데 독일 역사의 대표적인 게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입니다. 1884년 사회보험법인 노동자 보상보험, 지금으로 말하면 산재보험법이 만들어지고요. 맞습니다. 비스마르크의 3대 근대 사회보험은 질병보험, 산재보험, 실업 아닙니다. 실업이 아니라 연금입니다. 폐질노령연금이에요. 폐질연금이라고도 하고요. 연금입니다. 노동자 계급을 국가의 통제하에 두려는 바로 당근과 채찍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건데요. 이 사회보험이 바로 당근 정책이었습니다. 사회보험이 바로 당근 정책이었다. 맞습니다. 독일의 비스마르크는 최초의 사회보험을 도입한 인물로서 1883년에 질병보험이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이다. 맞습니다. 1883년도 알아놓으시고요. 당근과 채찍 정책에서 당근은 3대 사회보험을, 채찍은 사회주의자 진화법의 제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사회주의자 진화법, 노동자가 사회주의에 푹 빠졌을 때 국가, 노동자 계층을 국가의 통제하에 두려는 계획으로 바로 채찍과 연관된 이 사회주의자 진화법을 1878년에 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주의자 진화법의 제정 연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당근을 제공했죠. 자, 정리가 됐습니다. 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 19번 문제 해결했고요. 20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20번 문제는 별표 치시고요. 영국의 1834년에 이루어졌던 게 계정구빈법입니다. 열등초 원칙이 명문화됐다라고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자유주의자인 멜더스의 영향을 받았다. 자, 멜더스는 아시죠? 인구론의 학자입니다. 인구론의 학자. 자, 멜더스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멜더스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구빈법을 만들어서 구제해주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빈민이 더욱더 증가한다는 거예요. 자녀를 많이 출산해서 빈민의 수가 급증해서 상당히 재정에 어려움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빈민들에게 낙인감을 줘야 된다. 그리고 처우를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멜더스의 주장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자유주의자인 멜더스의 주장이에요.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열등초 원칙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1번 지문 맞고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사회보험 제도의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공공부조와 연관성이 있어요. 이 열등초는 아까 말씀드렸죠. 빈민층의 급여가 최하위 임금 노동자의 임금급여 수준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 계층 간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바로 공공부조와 관련성이 있습니다. 공공부조와 관련됨이라고 오답 노트 하시면 됩니다. 2번은 잘못됐고요. 노동 가능한 빈민에 대한 구제를 끊어요. 국가가 거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였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열등초 원칙을 명문화했다, 그 말은 법의 규정으로 두었다라고 하는 건데, 노동이 가능한 빈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 사람의 구제는 국가가 거절할 수 있다. 왜요? 최하위 임금 노동자보다 만약에 임금이 이 노동 가능한 빈민이 노동이 가능한 빈민에 구제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가가 급여를 주고 노동을 하면은 또 사업장에서 어느 정도의 임금을 받을 거 아닙니까?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최하위 임금 노동자보다 높아질 수 있어요. 국가가 주는 급여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국가가 안 줘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열등초 원칙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거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3번 질문이 좀 어려운데 설명해 드렸죠.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구제 대상 빈민의 생활 수준은 끊어요. 최하층 근로자의 생활 수준보다 낮은 조건에서 구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계층 간의 역전 현상이 발생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개정구인법에서는 빈곤의 원인을 개인의 도덕적 결함으로 돌리게 되는데요. 자, 이런 것들의 이제 공공부조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인식치 않았다라고 했어요. 만약에 빈곤의 원인을 개인의 도덕적인 결함으로 돌리지 않고 다른 것으로 봤다면 공공부조가 필요하다라고 인식을 했겠죠. 그런데 빈곤의 원인이 개인의 도덕적인 결함에 의한 거야. 그러니까 도와줄 필요 없어. 공공부조의 필요성을 인식치 않은 것이 개정구민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 20번 문제 잘 알아놓으시고 해설도 장황하게 잘 해드렸으니까 그 내용을 꼼꼼히 밑줄 친 부분 위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가 됐고요. 21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21번 문제는 영국의 역사 내용 연결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4가지가 연결되어 있고요. 엘리자베스 구민법은 빈민 구제에 대한 국가의 1차적 책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1차적 책임은 가족이 지는 거예요. 국가가 지는 게 아니라 가족이 1차적 책임을 지는 겁니다. 정주법, 청부제도, 내치불법, 구애 억제와 빈민을 통제하는 것이 통제하는 것이 이렇게 쓰세요. 통제하는 것이 주목적 이렇게요. 정주법 아닙니다. 작업장 테스트법입니다. 작업장 테스트법입니다. 자, 작업장 테스트법을 위반한 사람이 내치불경이에요. 그래서 일명 내치불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많은 상인들이 빈민들을 수탈하죠. 상당히 이제 착취하게 되고 그 상인들이 바로 청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주 비참한 생활을 하는 작업장에 빈민들을 수용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일정의 대가를 받는 청부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구호를 억제하고 빈민을 통제하는 것이 주목적이 되는 것이 작업장 테스트법이 됩니다. 개정구민법 열동초의 원칙 맞고요. 원해구제 아니요. 원내구제라고 배웠죠. 원내구제입니다. 자, 이게 2번. 그 다음에 균일처우 전국적 행정통일입니다. 자, 여기 원내구제는 작업장을 재설립한다라고 했어요. 자, 길버트법입니다. 구민법의 인도주의화와 근대적 고용실업 대책 맞습니다. 자, 리을 하나 맞는데요. 이 인도주의는 뭐냐? 우리가 이제 길버트법에서 원해구제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인도주의와 연관성 있는 것이 거택구호입니다. 사회복지 시설에서만 왜 구호가 이루어져야 되냐? 거택, 가정에 있을 때 구호를 하는 것이 좋다. 이게 원해구제가 되고 이것이 인도주의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근대적 고용실업 대책은 취업 알선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작업장에서만 일을 하는 것이 주목적이냐? 작업장 외에서 일할 수 있도록 취업을 알선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업장 개선 운동이 일어났던 것이 길버트법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21번 문제 아주 짤막짤막하게 이루어진 것도 있고 또 이렇게 문구로 이루어진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놓으세요. 핵심 용어들이니까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22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22번 문제는 사회보험이 대개 등장한 것이 유럽에서 먼저 등장을 했죠. 독일에서 영국에서 이 영국의 국민보험이나 독일의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이 나왔잖아요. 유럽에서 사회보험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사회보험은 국가가 하는 거 아시죠? 사회보험은 국가가 운영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국가가 운영하는데 자, 자본주의의 발전이 이루어졌고 각종 사회 문제가 심화됐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거예요.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사회보험이 필요했겠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노동계의 정치 세력화입니다. 아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보험의 주된 대상이 노동자입니다. 노동자가 정치 세력이 커지면서 자기 자신들의 입지가 커지면서 여기에 있는 사회보험 제도를 실시해라 라는 그런 목소리가 높아졌겠죠. 그래서 노동계의 정치 세력화가 사회보험을 등장하게 했습니다. 국가 개입 기능의 확대에 맞습니다. 사회보험은 국가가 운영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개입의 기능이 확대되면서 사회보험이 등장하게 됩니다. 가족 및 시장의 문제 기능의 확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이 해결하지 못하니까, 시장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사회보험을 등장시킨 겁니다. 따라서 기능의 한계, 인식입니다. 자, 가족의 문제 해결 기능의 한계, 그 다음에 시장의 문제 해결 기능의 한계가 인식되면서 사회보험이 등장하게 된 거죠. 기억, 니은, 디귿 4번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22번 문제도 잘 기억해 놓으세요. 23번 문제 들어갑니다. 한국의 역사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죠. 자, 한국의 역사 문제에서 우리나라 근대 이전의 역사입니다. 근대 이전 사회복지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해야도감이 나왔고요. 대곡참호구면이 나왔습니다. 시식소가 나왔고 동서대비원이 나왔고 구황이 나왔습니다. 자, 해야도감은 우리나라 최초의 관설영화원입니다. 아이아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해야도감은 우리나라 최초의 관설영화원 맞습니다. 대곡참호구면이 있습니다. 대곡참호구면은 곡식을 빌리고 나중에 감면 혜택을 받는 건데요. 춘궁기 등의 백성에게 대한 광곡을 거둬들일 시기가 되었는데 재해로 인한 흉작으로 상환이 곤란할 때는 원래 광곡이나 이자를 감면해주는 제도, 삼국시대의 대곡참호구면이었습니다. 맞습니다. 2번은 참고하셔도 됩니다. 시식소. 자, 시식소는 아시죠? 먹을 것을 베푸는 곳인데 쉽게 말하면 노숙자 대상의 무료 급식소와 유사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서대비원. 동서대비원은 제가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병원의 기능과 복지시설의 기능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환자 치료나 빈민구제 위주로 노인, 고아, 환과 고독 등도 수용하여 진율했던 것이 동서대비원입니다. 구황입니다. 구황은 춘궁기와 흉년의 곡식을 대여한 제도다?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춘궁기 흉년의 곡식을 대여한 제도 하면은 곡식을 대여한 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대표적으로 진대입니다. 진대인데 여기에서 구황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포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조선시대 구황 제도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감제도, 진율제도, 진대제도, 그 다음에 고조제도, 그 다음에 원납제도, 이런 것들이 바로 구황제도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구황제도인데 그 중에 하나를 넣고 구황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5번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23번 문제 답은 5번입니다. 24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24번 문제는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를 도입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입니다. 단 변경된 부분은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단서가 들어가 있네요. 아무래도 이제 사회보험제도가 이제 처음에 만들었을 때 이름과 중간에 변경됐을 때 이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변경된 부분은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단서를 달아 주었습니다. 자, 사회보험을 쫙 보니까 5대 보험이 나왔어요. 우리는 두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산, 의, 고, 연, 고, 요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산, 연, 고, 건, 요입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자, 뭐 때문에 이렇게 달라지냐? 이거는 의료보험이고요. 여기는 의료보험법이고 이것이 중간에 바뀌어요. 그러면서 국민건강보험으로 바뀌게 돼요. 어떤 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탈락이죠. 두 번째도 탈락입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산, 연, 고, 건, 요. 3번이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가장 늦게 만들어진 게 제5의 사회보험인 장기양보험이에요. 저는 지금 끝에만 봤어요.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국민연금. 자, 장기양보험이 마지막에 있어야 됩니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산재보험은 63년 11월, 의료보험은 63년 12월, 국민연금은 86년이고요. 고용보험은 93년, 장기양보험은 2007년이 됩니다. 여기 건강보험법은 1999년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24번의 답은 3번입니다.
마지막 25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마지막 25번 문제는 연도를 아셔야 풀 수 있는 것인데요.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역사에서 연대와 해당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연대와 해당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1960년대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1963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1970년대 사회복지사업법의 제정 1970년이니까 맞습니다. 1980년대 장애인복지법 제정 1989년에 제정되었으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 1990년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이네요. 시행은 2000년 10월이었습니다. 따라서 2000년대라 해야 됩니다. 탈락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00년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정 2005년입니다. 따라서 2000년대 맞습니다. 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사회보장기본법이란 게 있죠. 사회보장기본법은 1995년입니다. 1995년이 사회보장기본법이고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은 1963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아셔야 됩니다. 시행은 2000년이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은 1999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후반부 12문제를 풀었습니다. 1장의 문제가 끝났습니다. 제2장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나올 거예요. 정책의 모형이나 정책 발달 이론이나 복지국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다. 제가 앞에서 중요하지요 라고 말씀드렸죠. 2장의 내용도 잘 들어주시고 학습하는데 반복학습 중요한 거 아셔야 됩니다. 복습을 꼭 해주세요. 1번부터 13번까지 또 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